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전화 026676-0135로 걸어주시고요. 문자 샵 8338 또 와우밴드로도 여러분의 주식 고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첫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예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죠. 네, 9,500원에 10%입니다. 9,500원에 10%요. 네, 네네. 두산그룹 지금 주요 3사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도 어제 6%대 급등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제 매수하신 건 아니시죠? 한 7년 정도 됐어요. 7년 정도요? 7개월요. 7개월 정도요. 7개월 정도 네. 보유하셨군요. 네, 네네. 지금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오셨는데 앞으로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게 지금 몇 시점을 지금 언제쯤 잡아야 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네. 네, 자, 앞으로 좀 더 오를 거면은 좀 더 보유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매도 시점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네. 자, 두산 인프라코어.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9,5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거죠? 네. 네네. 뭐 적당한 시점에서 한번 해볼 만한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저 역시도 뭐 8,000원, 8,000원 초반 또 8,000원 이하 요 정도면 저점 수준 논할 수 있고 한 11,000원 부근 가면 또 상단 정도 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재미없었죠. 왜냐하면 항상 막혀 있고 좀 빠지면 또 올라오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니까요. 네. 이 종목은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시려고? 자, 제가 볼 때는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 인프라코어 실적은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로 갈 겁니다. 두산 밥캣도 실적 개선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중국 쪽도 굴삭기라든지 이쪽도 뭐 지금 분위기가 괜찮게 전망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렇게 막혀 있었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으로 보면 이 정도고 지금 네. 매수하신 구간은 대략 한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 되는 거죠. 저는 결국에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 상단을 좀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요 가격대가 얼마냐면 11,000 한 뭐 그래서 상단 한 12,000원 정도 두면 됩니다. 그래서 12,000원이요. 예, 12,000원 정도 구간을 돌파하면 근데 이 종목이 2011년도부터 이렇게 장기 하락을 좀 보였죠. 그리고 지금 2016년, 17년, 18년 대략 한 2년 넘게 그죠? 2년 넘게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간 조정이 옆으로 진행이 된 거죠. 이렇게 장기간 기간 조정이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방향이 위로 잡게 되면 그 기간에만큼 또 아래로 잡게 되면 그 기간에만큼 실망한 부분이 상당 부분 오래 하락을 할 수 있는데 네. 아랫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11,000 한 초반에서 11,000원 중반 정도 이 정도에서 뭐 단기적으로 하는 물량이면 차익을 하셔도 되죠. 다만 내가 시간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올해 한번 12,000원 돌파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열고 장기 투자를 한번 시작해 볼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못 오르는 동안 이렇게 막혀 있는 동안에 그죠? IT도 바닥치고 많이 올랐고요. 뭐 제약 바이오도 사실 많이 올랐고 뭐 그 사이에 뭐 반도체든 전기차든 많은 종목군들이 시세를 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세를 안 줬던 종목들, 최근 1년 동안 시세가 없었던 종목군들, 장기간 하락했던 종목군들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한번 단기 매매한다면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차익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올해 연말까지 한번 12,000원 이상으로 갈 것이다. 12,000원 뚜껑이 열리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막혔던 그죠? 예, 주가 레벨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그렇게 한번 가보셔도 좋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두산 인프라코어 12,000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비아트론이에요. 비아트론이요. 매수가와 네, 비중 네. 알려주시죠. 23,500원에 20%입니다. 23,500원에 20% 비중이요.
네네네. 네. 시청자님 지금 비아트론을 매수하신 지 좀 오래되셨죠? 예, 작년쯤 오래됐습니다.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예예. 네, 그때 지금 예예. 주가가 예. 실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하락세입니다. 약간 예예.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그동안. 예예. 그래갖고 이걸 지금 손절해야 되나 안 그러면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할까 싶어갖고요. 네, 최근 들어서 예, 예. 다시 좀 반등의 기미가 나오고 있는데 더 예. 기다려 보실 가능성 상황은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비아트로는 이번이 이제 23,000원대 매수하신 거니까 대략 가격대를 보면 한 요 정도 돼요. 지금 손실폭을 보니까 뭐 마이너스 한 50%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첫 번째 이 비아트론, 뭐 반도체, OLED, 뭐 장비 업체 이 종목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작년 연말 또는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같은 동종업종에 있는 종목군들은 열에 뭐 8, 9은 다 떨어졌습니다. 예. 최근에는 같이 저점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를 고민할 때는 아니고 보유한 물량을 들고 갈 건 또는 추가 매수할 거냐 이 부분인데 뭐 비중이 20% 정도 되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 구간이 추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한다라는 뭐 이런 가정하에서 굳이 그렇게 따져보면 그 추가 매수할 물량을 다른 종목으로 가고 이 종목은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매수한 구간이 목표 구간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볼 때는 18,000원에서 19,000원 요 정도 구간대를 오게 되면 여기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비중을 조절할 것인지 거기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그동안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만 고생한 게 아니라 관련한 업종에 있는 종목군들은 전부 다 같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같이 저점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거기에 편승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은 매도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 이전 저점이 한 11,000원 정도 되는데 11,000원 정도가 쉽게 깨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고 18,000원에서 19,000원 자리까지는 좀 들고 기다려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비아트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매수가 근처를 목표가로 잡아보시고 투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인터플렉스고요. 네. 네, 저는 저기 사장님이 한번 종목 저기를 해주셨는데 이 단가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 너무 궁금해갖고요. 네, 일단 매수가 확실하게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8,000원에 10%요. 네, 38,000원에 10%요. 네. 시청자님도 보유하신 지 좀 되셨죠? 올해 초나 1년. 네. 1년 가까이 되셨군요. 인터플렉스도 앞서 시청자님과 마찬가지로 좀 저점을 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시청자 파트너님? 네, 자 인터플렉스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생각이 좀 달라서 저는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한 3주 전에 파트너님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 한번 7% 급등 나오는 날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때 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한번 다른 보세요. 건- 인터플렉스를 이건 단기적으로 보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지금 시장에서 이제 관심 밖에 있는 종목이죠. 중요한 건 작년 연말부터 이제 떨어졌습니다. 뭐 애플 악재도 그랬고 또 하나는 실적. 그러니까 올해 사실 실적이 작년에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실적이 거의 뭐 적자 폭을 좀 확대하는. 근데 이거는 신선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반영을 했으니까요. 많이 반영을 했어요. 중요한 건 올해가 내년이 올해보다 더 나쁠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주가라는 게 희한한 게요.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올해 마이너스 100억 적자를 낸다.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근데 내년에는 적자 폭이 마이너스 50으로 줄거나 마이너스 20으로 줄었다. 같은 적자인데도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수준이 딱 거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외국인들 보니까 10일 중에서 한 9일 정도 이제 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8,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이 정도 사신 건데 지금이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요 가격은 대략 한 16,500원에서 18,500원 요 정도. 16,500원에서 18,500원. 그리고 16,000원이 종가 기준으로 뭐 깨지 않는 선에서는
비중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반전 포인트를 한번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좀 잊혀진 종목이지만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은 상당 부분 마무리됐고 이제는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턴어라운드 할 시간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죠?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 투자를 시간을 줘야죠. 회사에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가격 구간에서 저는 한 10% 정도를 차근히 변동 생길 때마다 조금 매수해서 종가 기준으로 16,000원 깨지지 않으면 그죠? 예, 자 계속해서 시간 투자를 한번 가을까지 해보시는 거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